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로템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6435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18일 1시 48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오늘 이제 4.6%의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현대로템은 이제 철도 차량의 생산 판매나 아니면 이제 K2 장갑차나 전차를 생산 판매하는 산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산업에 대한 성장성까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수소 관련 수소 트램 열차 같은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실적이 너무나도 좀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되겠고, 바로 이 회사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철도 산업 부분에서의 저가 수주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압박하는 요인이었다가, 지난해 이제 흑자 전환하고 올해부터는 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본업은 이제 철도 산업과 그 다음에 이제 방위 산업과 플랜트 산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으로 수소 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업 외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흐름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면 대북 관련주로 움직입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 요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난 2018년도의 상승이 바로 남북 경협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간 게 아니라 이런 기대감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돼서 간 거죠. 근데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북한 관련 이슈 때문에 올라가긴 했는데 실적이 뒷받침 안 되니까 어때요? 상승폭을 반납했고, 그리고 오히려 더 하락폭을 키워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버렸던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게 어떤 대북 관련 이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면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점차 상승폭을 키워가는, 즉 본업이 바탕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북한 관련 이슈까지 더해지면은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에 더 기름을 좀 부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7,000원 정도, 27,000원대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매물대이자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저항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 구간이 좀 저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뚫고 올라가려면 어차피 본업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본업 이외에 뭔가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이 발생되면 좋은데, 오늘 시장에서 대북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북한 쪽에서 나온 대외 메시지 때문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유화적인 이런 대외 메시지를 낸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북미 대화가 재개되나? 이런 이제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좀 살아나는 부분이고, 근데 요 시점에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19일 내일 들어온다는 거죠.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국을 방한한다라고 합니다. 원래 인도네시아,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인가 그쪽에 이제 대사관 거기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9일 내일부터 23일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그냥 오진 않겠죠. 겸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좀 보면 이분이 지금 이제 대북 특별대표도 맡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인가 거기에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기로 온다는 거는 뭔가가 좀 있는 게 아니냐,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만남을 갖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세인데, 대표적인 게 아난티, 이런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일신석재, 이런 거, 푸른 기술, 이런 종목들, 대아티아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 상승세예요.
서암기계공업, 대호, AL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노스는 좀 지지부진하네요. 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철도 관련주가 리노스, 서암기계공업, 푸른기술, 대아티아이죠. 예, 이런 철도주들의 상승세와 함께 현대로템의 상승 흐름들도 오늘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아쉬운 건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뭔가 이 구간을 좀 돌파까지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이런 가시화된 이런 뭐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니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철도 관련 산업들이나 이런 남북 경협주들이 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현대로템의 방향성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이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방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일정 시점에서는 횡보하는 계단식 상승을 많이 보여준다는 게 이 종목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좀 바짝 올라왔는데 이 부분의 상승의 끝이 어딜지는 모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27,000원이 좀 저항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27,000원대 조금 못 미치게 왔다가 이제 윗꼬리 달고 밀리고 외인들 매도 전환되면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좀 저항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또 확신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있었고, 다만 이제 좀 희망적이었던 거는 기관의 수급이었죠. 외인들의 매도가 좀 나가기는 했어도 기관들이 꾸준히 잡아놓고 있다는 거. 근데 얘네들이 팔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쉬어가거나 빠질 수는 있어도 기관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탈이 본격화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또 자리를 좀 잡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또 북한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또 좋게 나오면서 어제 팔았던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매수로 전환, 기관들도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최근 한 3일 정도? 2, 3일 정도 좀 쉬었던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5일선이 회복이 됐고 11선까지 회복이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5일선과 11선을 회복하는 가운데 27,000원의 좀 돌파 여부, 시도, 돌파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시 시도해 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매수의 거래량이 압도적이죠. 네, 매수의 거래량이 크게 작용하는 반면 하락하고 좀 횡보할 때 또는 탄력이 좀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래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또 다시 살아나네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5일선 깨지고 11선 깨진 다음에 반등 나온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속에서 과거와 좀 비슷한 그런 이제 패턴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때하고 지금이 좀 다른 점은 대외적인 상황이죠. 북미 대화 가능성이 또 높아지게 되면서 이전에는 제한적인 반등이었다면 그게 가시화됐을 때는 돌파나 이런 시도, 정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가능성으로 또 변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계단식 상승 주고 횡보하고 상승 주고 횡보했지만 이번에는 또 상황적인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긍정적인 상황들, 또 좋은 모멘텀, 대외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당연히 돌파까지도 한번 이번 참에 또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작년 이제 재작년 2018년도에도 한번 가면 막 상한가나 이런 것들로 무지막지하게 끌어올렸던 그런 이제 힘이 좋은 종목이 없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완만한 이런 상승을 보여주지만 대북 관련 이슈나 이런 것들까지 더해진다면 이전에 그런 끼 있는 모습들을 이번에도 또 한번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11선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됐고 외인들이 매수로 전환됐고 그 다음에 기관들은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인들이 좀 팔아도 기관들만 이탈이 없으면 조금 이제 다시 또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기관들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야 뭐 샀다 팔았다 하니까 얘네들이야 뭐 단타 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투신과 연기금이 매도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얼마든지 좀 떨어져도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주포는 일단은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상승의 흐름들을 기관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로 전환되지 않는 한은
여전히 좀 흔들려도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27,000원을 뚫고 넘어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도 역시나 기관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좀 깨졌던 5일선과 10일선 다시 회복하니까요, 10일선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추세적인 흐름들 타고 11선 지켜지는 흐름에서는 계속해서 좀 보유 관점으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사실 좀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뭐 잡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 뭐 좀 조정이 나온다면 그런 눌림목을 이용해서 좀 잡아보겠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좀 매수나 이런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턴적으로 보면 27,000원을 저항대로 해서 전차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상승 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눌러주면 분명히 또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상승하다 좀 꺾인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 흐름들이라서 역시나 이전에 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오늘 좀 대응을 한다거나 다시 또 흐름이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또 추종해서 가는 보유자분들의 좀 영역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돌파 시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이슈 종목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 분석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 무료 추천 종목이 다 공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코너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 친구 추가거든요. 이 카톡 친구 추가 같은 경우에는 AP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무료방에서는 장중 시황 실시간 속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봐야 될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방 입장을 원하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현대 롯데만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